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주시 서부권에 도로망이 확충됩니다. 백서급, 방성리에서 어둔동을 거쳐 남방동까지 총 연장 3.7km 길이의 도로망이 보강됩니다. 양주시 서부권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양주시 서부권에 도로망이 확충됩니다. 양주시는 최근 백서급과 남방동을 잇는 도로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서급의 백석교차로에서 시작해 남방동의 남방교차로, 부흥 2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총 연장 3.7km 규모로 시비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주시 서부권에 위치한 백서급 방성리 일대는 홍죽 일반 산단을 거점으로 양주시 관내기업 상당수가 소재해 있어 산업 생산과 관련된 물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공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액형 도시구조와 광정면에서 유양동을 잇는 도로가 국지도 98호선만이 유일했던 탓에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알아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양주시는 이번 공사를 시도 2호선 도로공사로 명명하고 백서급 방성리 백석교차로에서 어둔동 남방교차로 1.6km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남방동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에 4차선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착공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양주시는 연내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저출생이 현실화되면서 주변에서 아이들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의 기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고양 장항지구 첫 입주를 시작한 1,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최근 단지 내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인 고양시립 달빛 어린이집이 300평 규모로 개원했습니다. 정원은 130명인데 영유아반 대기자가 280명이 넘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된 단지 특성상 2022년 이후 태어난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0, 1, 2세반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기를 신청하셔도 입소가 어려운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입소 대기 신청하는 기간에 그 입소 상담 전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초 민간 어린이집으로 계획됐지만 주민 노력과 고양시 협조로 국공립 시설로 변경돼 입주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을 원한 입주민들은 어린이집 설치비 2억 2천만 원 가운데 기자재 비용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원 자체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 언제 솔직히 확실하게 된다라는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7월 달에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고양시는 아이들이 많지만 아직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장항지구 특성과 주민들의 요청을 검토해 시립 어린이집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보육 수요를 재조사했더니 1차 조사보다는 보육 수요가 아이들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었고 또 현장에 나와봤을 때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서 주민 기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 민관 협력 첫 사례가 나온 고양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모범 예시로 삼아 시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고양시립 달빛 어린이집 개원으로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5곳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파주의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 이어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등 모두 5개의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천장까지 유리로 만든 진열장이 길게 놓여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문양을 새겨 넣은 도자기를 비롯해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항아리와 맷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관한 개방형 수장고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입니다. 파주관에는 총 15개 수장고에 80만 점이 넘는 소장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 파주관 인근에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 축구장 32개 크기, 연면적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과 활용 등 전 과정을 경험하는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근에는 유명 전통 건축물의 부재가 전시된 전통건축 부재 보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국립극장 문화예술지원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국립한글박물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입니다. 통일동산 박물관 클러스터는 국립문화시설과 18개 사립박물관, KD 예술마을, 파주 출판단지, 국내 최대 콘텐츠 플랫폼인 CJ ENM 등 파주시 다양한 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전시 규모와 프로그램 확대로 12시간 체류형 관광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동안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파주시가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으로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9일 파주시에 있는 사단법인 트루코스탈 주식회사에서 1기업 1단체 ESG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 업사이클을 통한 기업 ESG 활동 캠페인에서는 플라스틱과 환경 문제 강연과 장난감 분해 자원봉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강연에서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법, 기업과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이, 자원봉사에서는 폐장난감 50kg을 수리하고 세척, 분해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기업과 공익활동단체가 연계,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